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개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시장 조금씩 살아난다는데 이제 자동차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주식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얘기를 당연히 그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좋지 않은지만 말씀드리면 2014년 가을 이후 주가 간 적이 없는데 오른 적이 없는데요. 현대차만 하나가 올해만 하더라도요. 16.39%가 연초 대비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도 12.84%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 재미를 못 보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 느끼시겠고요. 다음 이제 기아차랑 현대글로비스인데요. 기아차는 그나마 덜 떨어졌어요.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2.3%가 하락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12.32%가 떨어진 것이 최근 1년이 아니라 금년 1월부터 지난 주말까지의 모습이다라고 일단 주가부터 먼저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주가 올해 상황들을 보시자면 많은 분들이 약간 출렁임이 있을 때마다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뉴스들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영향력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왔는데 올해는 벌써 두 번이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현대글로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올 초에 하다가 2, 3월에 하다가 5월에 이제 무산됐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아니면 이제 현대모비스인가 해갖고요. 요즘 나오는 증권가나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개편 추진이 소식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결론을 보면 시가총액이 오히려 그 당시 뉴스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양사 모두 크게 주가가 내린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기억하시겠지만 5월 21일인가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보면 이런 얘기하면서 현대차가 자사주도 신규 취득하고 소각계획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5월 달에요. 딱 이날입니다. 5월 21일 날이 발표했을 때인데 무산된 건 발표했는데 그래서 뭔가 또 되는가 했더니 주가는 오히려 또 훅 떨어진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 딱 요 발표 이후에요. 발표 이후에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이 얼마나 없어졌냐면요. 13조 원이 없어졌습니다. 13조 원. 이 발표 이후에만 현대차 그룹주 합쳤더니 13조 원이 증발이 됐죠. 제가 늘 그러지만 뉴스에 따라 매매하면 대한민국은 큰 재미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13조 원 증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 다 합친 거잖아요. 합친 거죠.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증발이 됐습니까?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이후인데요. 현대차가 6조 3천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조 5천억 원이 사라졌고요. 현대제철은 1조 4천억 원, 현대글로비스는 1조 2천억 원. 현대글로비스가 1조 원이 날아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 다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현대차 6조 3천억 이것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물론 이게 박스권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나타날 때도 있고 좀 강하게 다시 좀 푸시업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특히 현대차만 보면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계속 떨어졌지만 4, 5년 동안 떨어졌지만 그 마지막에 항상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외국인인지 좀 만나보고 싶을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딱 그것만은 아닌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기술적 분석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 현대차는 계속 제가 3, 4년째 박스권이다. 아마 이제 박스권이 또 하향해서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살 수도 있겠고요.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표 대결에 대비해서 뭔가 좀 발언권을 더 확보하자는 얘기도 있겠고요. 글로벌 시장 자동차가 전체로 저평가된 것은 분명히 그렇게 주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저평가된 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차도 여전히 많이 내려갔지만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3개월 동안 똑같이 시가총액이 없어지는 와중에 현대모비스 한 2,300억 샀고요. 기아차는 1,600억, 현대건설도 한 1,000억, 현대글로비스도 한 200억 가까이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참 근데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잖아요. 박스권 전략일 수도 있고 저가 메리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은 이제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지배구조 개편할 거고 주주 친화 정책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사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 유추하는 건데요.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되는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어떤 형태로든
지배구조 개편이 분명히 진행할 겁니다. 다만 그 키가 현대 모비스를 중심이냐 글로비스를 중심이냐는 건데 일단 현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하려는 것도 일단 무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무산된 것도 결국은 현대 모비스의 지분이 48.7%가 외국인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날도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현대 모비스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막 좋다고 그러지만 냉정하게 주식을 전문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모비스가 불리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지적해드렸는데요. 그때 여하튼 외국인 때문에 무산된 거거든요. 일부 국내 기관들도 좀 반발을 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시나리오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의 최고위층 몇 명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겠죠. 나머지는 다 뭐랄까요. 확실하게 것이 나온 다음에 주가 판단에도 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뉴스들이나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저희가 유추해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항상 어떤 현대차 그룹주 얘기할 네. 때마다 네. 결국에 얘기하는 게 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잘 팔리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 이건 뭐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경영학이나 주식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주식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위아래로 나눈 점유율이거든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점유율이 시장 사이즈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보셔야 되겠고요.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10배짜리 흔히 10배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점유율도 커지는 건 저 오른쪽에 위에 별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10배짜리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아모레가 시장이 커지니까 주가 7배, 8배 가는 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겠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커지느냐 한국 시장의 자동차가 커지느냐를 여러분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엔 현대차의 점유율이 확대되느냐 줄어드느냐. 이건 뭐 너무나 뻔히 되거든요. 이게 여기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재료를 갖고 보느냐, 정말 크게 장기적으로 보느냐를 갖고 제가 늘 말씀드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판단할 때 기초 중에 기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시장 자체 자동차는 지금 그렇게 쉬운 구조는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별은 분명히 아닐 거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이제 현실을 대입하다 보면 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정체 중이죠. 뭐 옛날에 한번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면허증도 이제 덜 딴다면서요. 네. 거기에다가 그나마 모멘텀 꼽아 보라면 전기차 아니면 요즘에 잘 나간다는 소형 SUV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뭐 변화가 있습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도 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인데 약간 정리해드리면 미국 젊은이들이 덜 딴다는 것이 아니라 늦게 딴다는 거죠. 늦게 딴다. 네, 늦게 딴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필요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덜 늦게 딴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정차는 이제 그 장가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기울기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정체돼 있다. 특히 이 시장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SUV랑 예. 전기차 이런 쪽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전 세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냐는 것인데 이건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훈 앵커 쪽으로 오른쪽 중간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 있죠. 시장 자체가 작년 1.8% 줄어들었고요. 네. 이쪽가 노스 아메리카 전체가 작년 1.5%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국만 조금 2.3% 늘어났거든요.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사드 때문에 현대차 자동차가 안 팔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영향이 받겠으나 그게 아닐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엊그저께 나온 머니투데이 이제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작년 7월에도 안 좋았고요. 금년 8월에도 안 좋았고 금년 7월에도 안 좋아졌거든요. 사드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적도 당연히 직격탄을 맞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제가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머니투데이 기사를 제가 그냥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이거죠. 위에 나오는 거죠. 위에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진이 줄어드는 거고요. 매출은 그래도 늘어났어요.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자동차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올라갔지만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이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게요. 2017년까지. 2018년 늘어나냐? 2018년도 감소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죠.
근데요. 네. 이거는 뭐 반대 의견은 아닌데 요즘에 뉴스 보면 네. 전기차나 수소차 얘기 참 많이 들리거든요. 현대차라고만 쳐도 관련된 언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관련해서 리포트들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투자 매력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어떤 쪽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매매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물론 단기적인 재료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이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있죠, 애플. 네. 아이폰이야, 아이폰. 네. 아이폰은 늘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늘 까였어요. 잘 안 팔린다는 항상 얘기도 늘 많이 뭐 했었고. 혁신이 없었다는 얘기였고요. 갤럭시는 늘 환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주문이 엄청나다는 얘기 나왔는데 주가는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요. 증권가에서도요.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요. 신영증권, 미래세대우, 하나, 유진 등 극히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요. 매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매수견 유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 목표 주가를 보셔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예. 목표 주가는 꾸준히 지금 하향세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3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은 16만 9천 원인데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16만 9,999원은 한국만 얘기고요. 네. 이 그림은 늘 보여드리지만 한국 플러스 글로벌 IB를 전체가 다 한 건데요. 이 숫자 가운데 숫자가 16만 9천 원이나 16만 1,900원이죠. 그러니까 네. 좀 글로벌이 보면 조금 더 해외는 더 박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렵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초록색 그림이 많아지면 좋은 거고요. 네. 투자액이 늘어난 거고 빨간 거는 투자액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목표 주가. 이게 현대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주식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림 자주 보여주시긴 하는데 다른 종목들 보면 그래도 뭐 반반이랄지 초록색이 앞에는 그래도 많이 있다가 네. 뒤에 가면 갈수록 빨간 네. 뭐 선이 많아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압도적으로 참고적으로 빨간색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큰 기업 중에서요. 네. 빨간색이었고 압도적인 초록색 나오는 거가 대한민국은 지금 두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기랑 예. LG이노텍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큰 기업 중에 특히 예. IT 쪽에서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대 또 현대차 그룹까지 네. 저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는 투자 관점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